네, 이정민 원장입니다. 5월 22일 오늘 엑셀 첫 번째 주, 첫 번째 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요, 엑셀의 기본 문서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용들을 살펴볼 겁니다. 예. 엑셀 옵션에서 환경 설정하기, 자동 고침 옵션 지정하기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이란 프로그램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엑셀은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은 표 계산을 하는 거예요. 표 계산. 스프레드시트를 만든 후에 입력한 데이터에 서식 꾸미기 작업을 하고 그 정보를 분석하고 공유하여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바지한다. 엑셀은 계산하는 프로그램이다. 엑셀은 계산하는 프로그램이다. 엑설런트라고 하는 말이 있죠. 엑설런트 여러분 검색해보면 아이스크림이 제일 먼저 나올 텐데 굉장히 좋은 말이라서 엑설런트를 아이스크림에다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요즘 말로 말하면 엄지척 뭐 이런 거죠. 따봉, 짱이다 뭐 이런 거,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엑설런트에서 엑셀이라는 단어를 빼왔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파워포인트에서 사용하는 데이터하고 엑셀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도 다 동일한데 엑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산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는 글자 입력하는 기능하고 숫자, 날짜, 시간 이런 거를 입력을 해서 안에서 분석하고 공유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하나하나씩 볼까요? 엑셀을 처음에 실행하면 이렇게 열려요. 예. 그럼 이제 여기 A, B, C, D서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1, 2, 3, 4까지 여러 개가 보이는데 이 화면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작업을 하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할 겁니다. 우리 교재 보면은요, 교재 17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엑셀을 처음 실행하면은 시작 화면이 열립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새로운 항목이나 원하는 서식 파일이 열려서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작업합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화면은 엑셀 2019라서 새로 만들게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2013하고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다시 여기 보면 백스테이지란 말이 나오잖아요. 백스테이지가 뭐냐면은 서식을 설정해주는 샘플 문서들입니다. 샘플 문서들이에요. 예를 들면 계약서. 계약서라는 검색하면 이제 계약서 문서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런 계약서 문서. 그럼 얘를 선택을 해서 만들기를 누르면 계약서 문서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다 일일이 입력하려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런 거를 백스테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백스테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한글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제 한글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한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나면 거기에 이제 빈 화면이 열려서 거기서 문서를 작성하는데 한글 문서 같은 경우에도 샘플 문서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샘플 문서들이 있는데 잠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한글 2020 화면인데요. 여기 이렇게 크리스마스 인사말, 뭐 연하장, 수학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의 중, 그럼 회의 중 문서가 열리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럼 이제 이걸 프린터로 인쇄해서 밖에다 걸어 놓으면 되겠죠. 그렇죠? 예. 아니면 파일에 가서 새 문서 말고 밑에 문서마당이라고 있습니다. 문서마당을 열면은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로자 카드, 표준 이력서, 각서, 또 꾸러미로 가보시면은 가정문서 같은 경우에 가훈 이런 거.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신나게, 즐겁게,
재미나게 이렇게 가로 가운데 맞춤 눌러서, 그래서 이제 이걸 프린터로 인쇄하면은 이런 식으로 가온이 인쇄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바로 샘플 문서들을 불러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백스테이지라고 하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2010하고 2013하고 2019는 화면이 좀 달라서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약간 다른 거 알려드리고요. 자, 우리 책에 보니까 이런 말들이 나왔어요. 이 엑셀 2013에 새로운 기능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새로운 기능을 알려면은 2013 이전에 엑셀 2010 같은 경우까지를 많이 알고 있어야, 그렇죠? 그래야 2013에 새로 나온 기능이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알 수 있겠지만, 우리는 엑셀을 처음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기능이 뭐가 있는지를 모를 겁니다. 모르셔도 뭐 상관은 없어요. 예, 이제 그러다가 이제 2013 쓰시다가 2016, 2019, 2021 이제 사용하다 보면 뭔가 좀 추가된 기능이 있네 라고 또 느낌이 오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차트의 기능들이 좀 많이 바뀌었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서 뭔가를 작업을 하는데 빠르게 분석하는 기능이 추가됐다든지. 근데 아직 우리가 배우지를 않아서 헷갈릴 수 있어요. 자, 화면 한번 볼게요. 화면. 뭐든지 화면 구성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일반적인 가정에 가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뭐 신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중앙에 거실이 있고, 주방이 있고, 주방에 가면은 주부님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뭐 싱크대라든지 조리대라든지 게스트라든지 또 수납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화장실에 가면은 수건거리, 화장지거리, 뭐 그 다음에 거울이라든지 이런 그 다음에 수도, 세면대라든지 또 뭐 샤워기라든지 뭐 욕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방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방에 가면 창문이 있겠고, 거기에 전기를 꽂을 수 있는, 전화선을 연결할 수 있는, 인터넷선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들이 구성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대부분 가정마다 비슷하죠. 다르진 않겠죠. 마찬가지로 엑셀 2013이던 16이던 19던 간에 이 화면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교재 22쪽에 보면은 뭐 파일 탭 이런 거 나와 있어요. 파일 탭. 파일 탭에 가보면 뭐 새로 만들기라든지 불러오기 열기라든지 저장이라든지 인쇄라든지 저 아래쪽에 뭐 옵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요것은 2013하고 약간 달라요. 2019는 화면이 다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서부터 시작해서 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보기까지 있어요. 보기까지. 개발 도구는 별도의 창을 열어놔서 보이는 거고요. 홈에서 보기까지 나오고, 이때 이 메뉴를 우리는 탭 구조라고 해요. 홈 탭, 삽입 탭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홈 탭을 클릭하면 아래쪽에 글꼴 그룹, 뭐 클립보드 그룹, 맞춤 그룹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그룹들이 보이고, 삽입을 누르면 또 뭐가들이 펼쳐지는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리본 메뉴라고 부른다. 리본 메뉴.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메뉴 탭을 눌렀을 때 보이는 메뉴 구조들은 많이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에 보면 이제 표가 보이잖아요. 표.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워크시트라 그래요. 워크시트. 그러니까 워크시트는 뭐냐면 이렇게 칸이 있고 줄줄이 있단 말이에요. 줄줄이. 칸과 줄이 만나는 이곳을 우리는 셀이라고 합니다. 셀. 셀. 영어로는 CELL, 셀. 세포.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렇죠? 여기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입력하는데 A, B, C, D에서 어디까지 가나 볼까요? 오른쪽으로 쭉 가면 기본적으로
Z까지 보이나요? Z 옆으로 또 옆으로 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나 볼까요? 한참 가게 돼요. 그럼 A가 첫 번째고 B가 두 번째고 Z가 26번째고 Z 다음에는 A 번째고 A 번째니까 27번째고 이렇게 옆으로 쭉 가다 보면 한참을 가는데 컨트롤하고 오른쪽 방향을 누르면 오른쪽 제일 끝으로 가죠. 더 이상 갈 데가 없네요. 어디까지 갔습니까? XFD 그 다음에 컨트롤하고 내려가면 제일 밑으로 내려가면 어디까지? 1048576 자 보시면은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가장 오른쪽 XFD라고 하는 칸으로 가는데 이게 16,384번째 칸이다.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하고 내려가는 화살표를 누르면 1048576 예.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칸과 줄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컨트롤하고 홈을 누르면 맨 앞쪽으로 가요. 컨트롤 홈을 누르면 맨 앞으로 간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제 여기다가 데이터도 입력을 해볼 거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까 백스테이지란 말은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2013에서는 파일을 누르면 새로 만들기라고 있고요. 이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 여기에 여러 가지 샘플 문서들이 보이는데 2019에서는 현재 제가 열어놓은 파일들이 없네요. 샘플들이. 예를 들면 여기다가 뭐 계획서를 이제 엔터를 치면 계획서들을 검색하죠. 이렇게 온라인에서 검색할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계획서들이 있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정비 예산 얘를 선택하면은 이런 샘플 문서가 열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계획한 지출, 실제 지출, 지출 차이, 분석하기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여기 들어가요. 여기 로고 이름 여기다 뭐 쓰고 여기다가 지출 예상 항목 쓰고 어쩌고 저쩌고 쓰고 이런 식으로 쓰면 자동으로 여기 있는 데이터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 이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직접 만들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작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백스테이지 화면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교재에도 설명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화면 하단을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하단을 보면 시트가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여기 있는 더하기 표시를 누르면 시트가 하나 더 생길 겁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시트 2가 생기고 또 누르면 시트 3이 생겨요. 이렇게 해서 몇 개까지 만드냐면 255개까지 만들어요. 그러면 나는 엑셀을 작업하면 시트가 보통 한 5개는 필요한데 매번 시트를 추가해서 5개를 만들지 말고 처음부터 5개가 나오게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거. 그런 경우는요 이제 파일에 가면 제일 하단에 옵션이라고 있어요.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에 가보면은요 요렇게 옵션 창이 열리는데요. 여기 한번 볼게요. 포함할 시트 수가 하나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글꼴 크기가 10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 엑셀은 11입니다. 엑셀은 기본 크기가 글꼴 크기가 11로 되어 있는데 저는 아래 한글처럼 10포인트를 쓰기를 원해서 10으로 미리 세팅을 해 놨어요. 그 다음에 하단에 제 이름도 등록을 해 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윈도우를 이제 컴퓨터를 구매해서 사용하다 보면 윈도우를 정품을 쓰시던 아니면 본인이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구매하시던 아니면 본인이 알아서 윈도우를 설치해서 사용하시던 간에 사용자 이름이라는 게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 사용자 이름이 내 이름하고 같으면 괜찮은데 아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 사용자 이름이 유저, 사용자 이름이 유저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저는 유저는 유저인데 사용자니까 유저인데
제 이름은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직장 같으면 직함이 있을 거고요. 그런 거. 여기다 등록을 하시면 돼요. 예.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교재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기본 글꼴 크기가 뭐로 돼 있으니까 걔를 조정해 보세요 라고 써 있어요. 예, 기본 크기가 실제로는 11이라고 했습니다. 얘를 10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포함할 시트 수를 만약에 나는 5로 바꿔놨다 그러면 5개가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엑셀 2010까지는 포함할 시트 수가 기본이 3으로 돼 있었습니다. 엑셀 2010 버전까지는 포함할 시트 수가 3으로 돼 있었는데 2013 가면서부터 얘가 얼마로 바뀌었냐면 1로 바뀌었어요. 왜냐면 굳이 불필요한 시트를 갖고 다니지 마라 하는 거죠. 사용하지도 않는 공책이나 연습장을 잔뜩 싸들고 다니면 무겁기만 하잖아요, 우리가. 왜냐면 시트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요, 용량이 커져요. 용량이 커지면 컴퓨터가 불편해 하겠죠? 그래서 얘는 하나로 만들어 놓고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로 만들어 놓고 쓰다가 사용하시다가 여러분들이 얘를 추가하면 늘어나요. 이때 추가할 때도요, 잘 보세요. 제가 시트 1번을 선택하고 더하기를 누르면 시트 1번 오른쪽에 생기고, 시트 3번을 선택하고 더하기 누르면 시트 3번 오른쪽에 생겨요. 물론 여기 있는 시트 명칭을 더블 클릭을 해서, 시트 명칭 있죠? 여기 시트 명칭이 이렇게 있는데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는 연습, 여기는 연말 결산 보고, 이런 식으로 시트 탭이죠 이거. 이렇게 우리 견출지 붙인 것처럼 바꿔놓고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얘 필요 없어 그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뭐라도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뭐라도 들어있는 거를 삭제하려고 그러면 경고 메시지가 뜨고요, 스피커에 소리도 납니다. 이때 삭제를 누르게 되면 이 시트는 복구를 못해요. 어떤 누가 와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트 수를 늘려도 되고, 여러분 편하신 대로 늘리셔도 되고, 글꼴의 크기를 11로 놓고, 원래 11이니까 뭐 12로 놓고 보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옵션에 있는 값을 고치고, 이게 고쳤어요. 3으로 확인을 누르면 바로 3개가 생기는 건 아니고요, 엑셀을 종료하고 새로 시작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엑셀을 다시 실행하겠다라고 하면 그때 비로소 시트가 3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바로 반영이 되지 않아요. 여기 지금 제가 3이라고 했는데 이걸 1로 고정했어요. 1로 조정해 놓으면 기존에 있던 3개로 되어 있던 건 그대로 3이에요. 근데 내가 엑셀을 다시 만들면 그때는 시트가 하나로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글꼴의 크기를 10으로 조정하거나 크기를 조정했을 때는 엑셀을 완전히 종료한 후에 다시 엑셀을 실행해야만 그때 그 옵션에서 지정한 값이 작동이 된다 라는 것도 있으니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일단은 했으니까 다른 거 좀 볼게요. 우리 교재에 몇 일 보시냐면 26쪽에 보시면 옵션 중에서 글자 고치는, 자동으로 고치는 기능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옵션에 가보면 자동 언어 교정이라고 있잖아요. 이때 자동 고침 옵션이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책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동 고침 옵션 단추를 표시할 거냐, 한글 영어와 자동으로 고쳐지게끔 할 것이냐,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안녕이라고 우리말로 쓰면 되는데 모르고 영문 상태에서 안녕이라고 썼어요. 엔터를 누르거나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우리말로 나와야 되겠고, 굿이라고 써야 되는데, 이렇게 영어의 상태에서 굿이라고 써야 되는데 모르고 한글 상태에서 굿을 썼단 말이에요.
자동으로 변하죠.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계양대. 복귀계양대라고 쓰면 어휘로 바뀌었어요. 원래는 이거로 나왔어. 네, 얘가 이거로 자동으로 바뀌죠. 그렇죠? 휴게실도 예, 이 글자에서 이렇게 바뀌죠. 예, 이런 식으로 우리말 맞춤법도 바뀌고요. 예, 우리말 맞춤법에 따라서 바뀌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마우스로 블럭을 제가 글자를 썼는데 어떻게 됐어요? 블록이 블록으로 바뀌었죠? 블럭이 블록으로 알아서 바뀐단 말이에요. 마우스로 블럭을 설정한다. 블럭 설정이다. 이렇게 쓰면 예, 이때는 블럭 설정이라고 되는데 띄어쓰기를 하면 블록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말은 블럭이라고 보통 발음을 하지만 예, 여기서는 블록으로 된다 이거죠. 블럭이 아니라 블록. 그래서 블록이라는 글자로 자동으로 간다든지, 이거를 이용하면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괄호 열고 훈장이라고 쓰려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 있네요. 훈장을 만약에 디지털 서당의 이정민 훈장입니다 라고 이렇게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T2라고 써놨네. T2 디지털서당의 이정민 훈장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가로 열고 T2, 제가 좀 전에 가로 열고 훈장, 그렇죠? 이렇게 가로 열고 KS, 가로 열고 TL,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등록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파일에 가서 옵션에 가서 보면은 여기 이 말이 있었는데, 이 말 디스 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요일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바꿔준다든지 하는 거 있어요. 문장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바꾸는 거는요, 어떤 분이 인터넷상에 블로그에다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 I는 단어 안에 들어가는 글자로서는 소문자를 쓰지만 보통은 다 대문자로 바뀌어요. I am a boy. 여기 이제 안 바뀌죠? 네, 다시 I 바뀌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자동으로 바뀐다라고 누가 써놨는데 이게 아니라 마침표를 찍고 나서 한 칸 띄고 우리가 글자를 쓰잖아요. 그렇죠? U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점 찍고 this is 됐잖아요. 그냥 this is라고 쓰면 어떻게 돼요? 대문자로 안 바뀌어요. 그래서 반드시 마침표 다음에 어떤 문장이 끝나고 마침표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쓰면 대문자로 바뀐다 이거죠. 요게 이제 MS사 그 헬프데스크에 전화를 걸어서 문의했던 내용들입니다. 안 돼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뭐 sun 그러면 소문자지만 Sunday라고 쓰면 첫 글자가 대문자로 바뀐다든지. 네. 제가 이렇게 썼잖아요. this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죠?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옵션 기능에 들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한글을 잘못 쓰던 영어를 잘못 쓰던 간에 잘못 쓴 대로 그대로 나와라 하는 경우에는 자동 옵션 여기에 한영 자동 고침을 해제하면 돼요.
얘를 해제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영어를 스펠을 잘못 쓰거나 우리말을 잘못 쓰면 잘못 쓴 대로 글자가 들어가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불편해서 얘를 꼭 선택을 해놓고 쓰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엑셀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글자. 그러니까 우리말, 그 다음에 한자, 영문, 기호, 특수문자 이런 경우. 이런 것들은 다 뭐다? 글자, 텍스트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날짜, 숫자. 숫자에는 쉼표라는 거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기호가 포함될 수 있어요. 또 하나 점도 포함할 수 있죠. 소수점. 날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날짜는요, 년, 월, 일로 돼 있잖아요. 시간은 시분 초로 돼 있잖아요. 예. 밑에 제가 여기다 메모를 따로 해드렸지만은, 예. 이렇게 글자를 사용하는 거하고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몇 페이지냐면은요, 텍스트 기호 입력이라고 하는 파일을 열 겁니다. 예, 30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미리 하나 열어놨습니다. 텍스트는요, 그냥 글자예요. 텍스트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뭐 안녕이라고 써도 되고, 예, 뭐 굿이라고 써도 되고, 뭐 이런 걸 글자라고 하죠. 글자. 텍스트. 예. 한자 같은 경우도 되죠. 예를 들어 대한민국이라고 쓰고, 이 대한민국을 한자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 한자로 바뀌겠죠. 그렇죠?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이거는요. 이런 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한글도 쓸 수 있고 영어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쓸 수 있죠. 1학년이라고 쓰면 어떻게 돼요? 글자와 숫자가 결합되어 있는 거 있어요. 1학년. 이것도 글자예요. 텍스트. 그 다음에 글자를요, 두 줄을 쓰고 싶을 때는 엔터를 누르면 글이 두 줄이 들어가지 않고 셀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1학년 Alt 엔터 눌러서 뭐 일반 이런 식으로 두 줄을 따로 써야 될 때 Alt 엔터 누릅니다. 교재 자세히 설명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엑셀에서는 두 줄 입력하는 게 사실 부담스러워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결제라는 글자를 나는 결제를 위아래를 쓰고 싶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냐면 셀 서식이라는 이제 메뉴에 들어가서 우리가 배울 텐데, 거기에서 이렇게 세로 쓰기를 하면 두 줄처럼 보여요. 두 줄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굳이 줄 바꿔서 쓰지 말고, 그건 다음에 또 알려드릴 테고요. 기호는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든지 점이나 쉼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기호잖아요. 그렇죠? 근데 키보드에 없는 기호도 있죠. 키보드에 없는 기호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썼더니 오류가 났어요. 왜? 더하기를 처음에 시작했잖아요. 더하기. 그러면 숫자로 인식하는데 숫자가 아니라 이상한 기호들을 집어넣으니까 오류가 난 거예요. 오류가 났어요. 예. 우리가 삽입이라는 메뉴 가시면은요, 저 끝자락에 기호가 있어요. 기호.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런 글꼴들이 있어요. 웹딩스, 윙딩스, 윙딩스 2, 윙딩스 3, 이러한 특수한 기호들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사용하셔도 돼요. 들어갑니다. 예, 들어가니까 이런 거 사용하시면 돼요. 또는 우리말 자음, 우리 파워포인트 시간에 배웠던 우리말 자음을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면 이런 기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기호를 입력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으니까 해보시면 됩니다. 네. 숫자는 뭐 이렇게 쓰면 돼요.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숫자는 오른쪽으로 들어가네요. 글자는 왼쪽에 들어갔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날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날짜는 연월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너스로 이제 요일이 포함되겠지만, 자, 이렇게 입력합니다. 년, 월, 일. 슬래시로, 대시로 빼기교를 넣어도 되고요. 년, 월, 일. 이렇게 써도 돼요. 한번 써볼까요, 여기? 20일, 1999년 12월 31일. 이렇게 써도 되고요. 2021년 5월 22일. 이렇게 써도 되죠, 그렇죠? 예. 물론 99년 1월 1일 그렇게 쓰면 1999년 01월 01일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2021 슬래시 5 슬래시 21 이렇게 써도 되죠? 21년 5월 21일은 1921년은 아니고요. 2021년. 1921년 쓰려면 1921이라고 직접 써주셔야 돼요. 예. 이때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2021년 05월 22일 같은 경우에는 21 빼기 5 빼기 20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1921년을 쓰고 싶다 그러면 21이라고 쓰면 2021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1921년 5월 20일 이렇게 쓰면은 그때 이제 비로소 정확히 나오죠. 우리가 이제 30년서부터 99년까지 이렇게 되면 이제 1900년대 1930년에서 1999년까지가 되는 거고요. 00년에서 29년까지 이거는 2000년에서 2029년으로 자동으로 세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연도를 생략하고 월일 형태로 입력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현재 연도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 여기에 자, 여기다 쓰지 말고 다른 데 써볼게요. 5 빼기 22 그럼 어떻게? 그렇죠? 그렇죠. 지금요. 이런 형태가 돼버렸어요. 그럴 때는 어디를 보시냐면은 여기를 보시는 거예요. 여기를 뭐라고 부르죠? 여기를 여기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수, 식, 입력줄이라고 나올 거예요. 수식 입력줄. 수식 입력줄이라고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 0월 20일이라고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0월 22일이 나온지 모르잖아요. 그때 이렇게 써서 나왔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5라고 썼단 말이에요. 5. 근데 이거를 7에서 2를 빼서 5가 될 수도 있고 3에서 2를 더해서 5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옆으로 가서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는 그냥 5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5. 근데 여기를 클릭해 보면요 7에서 2를 빼서 5가 됐다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는 뭐라고 됐나 볼까요? 여기는요 3하고 2를 더해서 5가 됐대요. 그러니까 셀에는 뭐가 결과가 나와요. 결과. 셀에는 결과가 남고 그 과정은 어디에 남는다? 수식 입력줄에 남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시간의 구성은 10분 초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초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초를 생략하면 00초로 처리가 되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4시각제 자, 여기다 시간 써볼게요. 지금 10시 30분. 그러면 초는 자동으로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20시 20분. 그럼 오후 8시 20분인데 표기는 다 24시각제로 표기가 됩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으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날짜하고 시간을 자동으로 입력하는 방법이 있는데, 컨트롤 세미콜론 누르면 지금 날짜. 컨트롤 쉬프트 키 눌러서 세미콜론 누르면 지금 시간. 지금 시간이 오후 저녁 11시 39분입니다. 우리가 오전에 수업을 했는데 오전 수업했던 영상 녹화한 것이 깨져가지고 지금 저녁에 재녹화하고 있어요. 다시 녹화를 하는 중이라서 지금 시간이 11시 39분입니다. 저녁 11시 39분.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세미콜론, 컨트롤 콜론.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요. 수식 입력하는 게 있어요. 수식. 우리 수학 공식 입력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삽입에 가서 오른쪽 끝자락에 가면 수식이라고 있는데 이런 수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수식들. 어떤 분은 이거 우리 보고 계산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수학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입력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물론 파워포인트도 있고 아래 한글에도 있습니다. 이런 수식을. 이걸 입력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걸 이제 고치려면 여기 메뉴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가서 다시 고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뭐 분수식을 입력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뭐 루트 값도 계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적분. 끔찍한 게 나왔네. 적분. 뭐 시그마 기호도 나왔고요. n이 0서부터 n까지 수렴할 때 어쩌고 저쩌고 뭐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다 까먹었고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게 입력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도형 입력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수정하고 삭제하는 거 한번 연습해 볼게요. 데이터 수정이라는 파일을 한번 열어서 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 책에 보니까 이렇게 주간 출고 현황 보고표라고 써 있는데 얘를 월간으로 바꾸래요. 그럼 이 글자가 어딘지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대략 글자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클릭했더니 안 나와요. 지금요. 안 나와요. 그러면 이 중에 맨 첫 번째 여기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이네요. 여기 보이네. 이렇게. 여기를 더블 클릭해도 되고요. 그렇죠? 그 글자가 보이는 셀에 가서 F2번 키 눌러도 되고요. 또 아까 보신 대로 여기 수식 입력처를 클릭해서 고쳐도 되고요. 보여드리면 데이터를 수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셀을 더블 클릭해서 내용을 수정하는 방법이 있고 셀을 클릭한 다음에 F2번 키를 눌러서 수정하는 방법이 있고 해당 셀을 클릭한 후에 수식 입력줄을 클릭해서 수정하는 방법이 있고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세 가지 다 사용합니다. 적절한 거를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사용할 줄 아셔야 돼요. 데이터를 수정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그냥 글자 하나만 고치는 방법을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오차가 필요 없나 봐요. 오차가
1차, 2차, 3차, 4차까지만 하려고 그러나 봐요. 여기는 필요 없는 건데 얘를 지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렇게 눈에 보이는 애들이 있죠? 눈에 보이는 얘들만 요렇게 블럭을 잡아서 딜리트 누른다고 지워지지 않아요. 딜리트 누르면 내용만 지워지는 거지 그 안에 들어있는 셀들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서식들은. 그래서 얘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 명령을 걸면 삭제 점점점을 누르면 얘를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으로 치고 들어와서 이 I, J, K에 있는 게 H로 들어오면 O가 이쪽 H가 사라지겠죠. 그렇죠? 이쪽에 있던 애가 일로 온 거예요. 그냥 우리 모르지만 이 글자들이 지금 일로 들어올 거예요. 이들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삭제할 때 왼쪽으로 삭제하라 그러면 이렇게 치고 들어온다고. 아니면 H라고 하는 자체, H라는 전체를 이 밑에도 다 통틀어서 그냥 오른쪽 눌러서 삭제. 이렇게 삭제. 좀 삽입을 눌렀네요. 삭제. 만약에 여기 두 칸을 삭제하겠다 그러면 두 칸을 블럭 잡고 오른쪽 누른 다음에 삭제가 딜리트잖아요. 그래서 저는 키보드로 D 눌러요. 자, 오른쪽 눌러서 삭제를 가서 찾기 귀찮으니까 오른쪽 눌러서 그냥 키보드에 있는 D 눌러요. 키보드에 있는 D가 딜리트 키니까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거니까 그렇게 삭제해도 되죠. 그렇죠. 얘를 왼쪽으로 밀어낼 거냐, 뭐 위로 밀 거냐, 아니면 여기 통째로 삭제해 버릴 거냐, 통째로. 그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삭제하시면 돼요. 예. 우리가 여기 있는 거를 딜리트를 누르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딜리트 누르면 글자만 지워지는 거지 안에 꾸며진 기능이 있잖아요. 색깔이라 테두리 선 같은 건 안 지워져요. 그거는 또 우리 교재 보니까 모두 지우기를 하래. 여기 지우기로 가서 모두 지우기를 누르면 완전히 지워졌죠. 그렇죠? 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책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동 채우기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데나 비어있는 시트를 하나 만들 겁니다. 이렇게 비어있는 시트 만들 거예요. 자동 채우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다 성적표, 시간표, 죄송합니다. 시간표, 1교시, 여기는 월,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나갈 때,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이렇게 나가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꾸밀 거냐 하는 거죠. 자, 월요일 다음엔 화요일일 테고요. 물론 월요일 다음에 뭐 수요일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우리가 셀을 선택해 볼게요. 셀을 선택하면 이렇게 돌아다니는 아이 요거 얘는 마우스 포인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1시 방향 화살표를 나타내는 마우스 포인터도 있고 이렇게 굵은 더하기 표시로 나타나는 이런 마우스 포인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갖다 대면 4번 화살표가 나타나는 마우스 포인터도 있고 그리고 지금 움직이는 예고 있죠? 녹색 테두리선. 엑셀 2010까지는 얘가 검정 테두리가 둘러졌는데 엑셀 2013서부터는 녹색으로 변했어요. 색깔이 약간 바뀌었는데 이걸 우리는 마우스 포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를 잡던 하나만 잡던 간에 테두리 선이 둘려져 있어요. 그리고 제일 오른쪽 끄트머리에 보면 얇은 더하기 표시, 십자가 표시가 보입니다.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동 채우기 포인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이 셀을 먼저 선택하세요. 그래야 여기에 자동 채우기 포인트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마우스로 옆으로 지나가거나 아래로 내려가려니까 여기 지금 1교시 있는 데를 내려가면 안 되니까 옆으로 가면 되겠죠?
물론 여기다가 월요일이라고 쓸 수 있죠. 월요일이라고 쓰면 여기다 money라고 쓰면 자동으로 대문자가 나왔는데 여기는 안 되어 있죠. 근데 monday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요? monday. 요일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monday 뭐 이런 것만 있나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디셈버. 그럼 제뉴어리, 페브러리, 마치 나오죠? 이것도 디셈버라고 이렇게 다 써주고 나면 플레임으로 나와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자년, 갑자, 을축, 육식갑자 있잖아요. 육식갑자 이것도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지금 이제 월요일로 돌아가서 토요일까지 한번 이렇게 훑어볼까요? 일요일까지. 여기 1교시니까 자동체계를 훑으면 뭐가 된다? 자동 채우기는요, 자동으로 채워지는 기능인데, 미리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사용자가 추가할 수 있다. 사용자 추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숫자와 문자가 결합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숫자만 증가된다. 방금 전에 했던 1교시, 그러면 2교시, 3교시. 근데 이런 거 있어요. 1, 4분기, 2, 4분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5, 4분기는 없잖아요. 이거는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예요. 이런 건 미리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무조건 숫자와 글자로 결합된 경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있죠. 1학년 1반 1번. 그럼 어떻게 될까요? 뒤에 있는 숫자만 증가된다. 숫자가 여러 번 출현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숫자만 증가된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번호 1. 얘를 자동 채우기 하면 어떻게 돼요? 난 1, 2, 3, 4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자동 채우기를 하고 나면 반드시 끄트머리에 여기 하나 생겨요. 다른 곳을 클릭해서 우리가 작업을 하게 되면 이 기능이 사라지는데, 다른 작업을 하기 전에는 얘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 가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연속 데이터 채우기, 그러면 이렇게 연속 데이터 채우기 1, 2 이 두 개를 그럼 아마도 여기는 3, 4, 5, 6 이렇게 갈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그렇죠? 이렇게 두 개를 잡아서 자동 채우기 하면은, 또는 10, 20, 그럼 30, 40, 50 이렇게 가겠죠. 그렇죠? 그런데 자동 채우기 하지 말고 이번에 더블 클릭하면은요, 쑥 내려가요. 여기는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요. 그러나 여기는 어떻게 했어요? 조금 전에 이만큼 내려간 아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드래그 하지 말고 자동 채우기 하면 알아서 거기까지는 따라간다. 그렇게 하면 수월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 근데 이 자동 채우기는 얘는 글자만 입력하고 숫자만 입력하는 게 아니고 명령도 그대로 실현할 수가 있어요. 명령. 이 자동 채우기는요, 우리가 수정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사용자가 추가할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한번 볼까요? 파일에 가서
옵션에 가서 중간에 있는 고급에 가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은요,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누르면 이렇게 썬데이, 먼데이 이런 게 이미 있고요. 60갑자, 자축인묘 진서미, 가불병정도 있고요. 이때 새 목록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엄마, 아빠, 나, 언니, 오빠, 동생, 강아지. 이게 서열이야. 우리 집 서열. 엄마가 제일 높고요. 내가 떼쟁이라서 언니, 오빠보다 내가 더 서열이 높다고 예를 들어서 한번 추가해 볼게요.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그 중에 어떤 글자를 기억하고 나면 자동 체결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걸 다음에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다른 시간에 배우겠지만은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불필요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 썼네. 오빠인데 오바라고 썼네. 그럼 파일에 가서 옵션에 가서 고급에 가서 이 사용자 지정 목록을 가서 얘를 고쳐주든지 아니면 삭제해 버리든지. 안 쓸 것 같으면 삭제하면 돼요. 입력된 거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돼요. 예. 오전에 수업을 하고 나서 녹화를 할 때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녹화가 마무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보니까는 녹화가 안 돼 있고 엉뚱하게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재녹화하는 중입니다. 지금 녹화가 끝나자마자 영상을 다시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다 올려드리겠습니다. 공부하는 데 불편을 드려서 송구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